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6년도 제1회 시행되어 있었던 전기산업기사, 전기자기학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항부터 좀 보시게 되면 입실론 1이 입실론 2보다 큰 경우라고 설정을 해줬고요. 수직으로 입사한대요, 전개가. 그럼 일단 수직이니까 저희가 이제 필살기로 외우실 때 D제곱이라도 좀 외우고 앞에 2분의 1이라도 외우자. 그럼 D제곱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거 2분의 1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모양으로 맞는 건 1번이죠. 그래서 모양을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형태만 알고 있어도 어느 거 정도를 찍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건 힘의 진행 방향은 유전율이 큰 쪽에서 당연히 작은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인데, 실제로는 경계면이 존재하고 있을 때 매질 1과 매질 2가 있고요. 매질 1의 크기가 매질 2보다 크대요. 이때 전개가 경계면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입사하면 전속 밀도 D가 일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직 입사했을 때 발생하는 인장 응력에 따라서 서로 잡아당기는 힘에 따라서 스몰 F1이라는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 2배의 입실론 1분의 D의 제곱이 될 거고, F2는 2배의 입실론 2분의 D의 제곱이니까 입실론 1 값이 2 값보다 크다라는 조건 하에서 F2가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잡아당기는 힘이 세니까 최종적인 힘은 비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F2 마이너스 F1이 힘이 되는 거고, 2분의 1배라고 쓰고 입실론 2분의 1 마이너스 입실론 1분의 1의 전속밀도 D의 제곱을 곱하자.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구했기 때문에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되더라. 이게 정석이긴 한데 꼭 정석대로 모르셔도 형태만 기억해도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자속밀도가 0.5, 균일한 자장 내의 반지름이 10cm, 권수가 1000회인 원형 코일이 매분 1800으로 회전할 때 분당의 준수가 1800인 거예요. 그럼 초당의 준수는 60분의 1800로 나누면 되죠. 60분의 1800 하면 될 거고, 이 코일의 저항이 100ohm이라면 전류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Imax 값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Imax는 어차피 I는 R분의 V이기 때문에 V의 최대값만 찾아낼 수 있으면 돼요. 저항은 100ohm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때 전압의 최대값을 어떻게 쓸 거냐 봤더니 자속밀도 나왔고 반지름 나왔고 권수 나왔고 분당의 전수 나왔어요. 이런 거 가지고는 유도기전력의 Emax 값을 구할 수 있죠. 오메가 N의 파이 M이라고 하는 거. 정연파 자속을 집어넣고 E는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라는 식에다 대입했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를 가지고 오메가가 2파이 F가 되고 N이라고 하는 권선수의 파이가 BS와 같다. 이 식에다 대입을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파이의 주파수 F라는 거 대신에 분당의 전수 초당으로 바꾸겠습니다. 60분의 얼마로? 1800 곱하기 권선수 나왔나요? 1000회 곱하기 자속밀도 나왔죠? 0.5 면적이 나왔나 볼까요? 반지름이 10cm, 균일한 자장 내의 반지름 10cm, 권수가 1000회인 원형 코일이에요. 원형. 그럼 원의 넓이를 써야 되니까 원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이 R의 제곱인데 10cm는 0.1m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요걸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 봐야 되는 거죠. 요 계산기로 두드린 결과가 2960.88이래요. 2960.88. 이게 최대 전압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있었던 2960.88에다가 100을 나누면 29.60 요 정도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정답으로 찾을 수 있는 게 29.6이다라고 하는 3번입니다. 자, 문제가 어렵지는 않아요. 문제가 어렵지는 않지만 Emax 값을 오메가 M 파이 M으로 찾을 거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있었어요. 10장에서 보면 10장, 9장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전자유도 현상과 인덕턴스 공부하실 때 나왔던 얘기죠. 이건 9장 얘기가 되겠네요.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주선 중에 멘트가 갑자기 이상해지네요. 우주선 중에 10의 20승 에너지 볼트의 정전 에너지를 가진 하전 입자가 있다고 할 때 이 에너지는 약 몇 줄인가? 에너지를 찾는 건데 단위가 줄로 나왔거든요. 자, 이런 거 있죠. 1 에너지 볼트라고 하는 녀석은요. 1 에너지 볼트. 이게 사실 2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된다는 거죠.
거기 곱하기 1V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 잠깐만 볼게요. W는 PT다. 물론 P라는 전력은 T분의 W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얘기 있는데 요거는 일반적으로 전력과 전력량에 관련된 얘기고 이런 것도 있죠. V는 Q분의 W다. 단위 전하가 이동하면서 한 일이다. 그래서 W가 Q 곱하기 V와 같다. 이거네요. 우리가 써야 되는 건. 요거죠, 요거. 전기량 쿨롱 값에다가 전이차 V를 곱한 거. 그러면 전이차 1V에다가 전기량 1쿨롱. 요거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을 곱한 얘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과 같은 거죠. 1에너지 볼트가 이만큼이라는 걸 찾았다면 10의 20승 에너지 볼트는 요거 곱하기 10의 20승 하는 거네요. 그럼 요거 곱하기 10의 20승이에요. 곱하기 10의 20승. 입에 붙지도 않네. 10의 20승.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어서. 그럼 1.602 곱하기 10 나오는 거니까 16.02 정도 나와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1에너지 볼트가 얼마인지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 코일의 면적을 2배로 하고 자속 밀도의 주파수를 2배로 높이면 유기기전력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는데 아까 2번 문제였나요? Emax 값을 오메가 n의 파이 m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오메가가 2파이 f가 되고 곱하기 n의 파이 m은 bs와 같으니까 사실 기전력 2는요. bf에 비례한다. 그래서 베프에 비례한다 이렇게 외웠잖아요. 근데 면적도 나왔어. 이건 베프만 갖고 못 푸네. 여기다 넣어야 되네. 면적에다가 2배, 주파수에다가 2배, 둘 다 비례하는 관계니까 총 4배가 된다라고 하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요게 많이 나왔던 거였는데 이번에는 면적을 줬다라는 거죠. 자,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시죠. 5번은요. 전이함수 V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볼트인 자유공간 내의 전하밀도. 전하밀도의 단위가 중요합니다. 쿨롱 퍼 세제곱미터라는 건 최적 전하밀도 로우 V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V분의 Q다. 최적분의 전하라고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위가 존재할 때는 나블라 자승 도트 V가 마이너스의 입실론 제로분의 로우 V와 같다라는 푸아송의 방정식을 쓰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로우 V, 그냥 로우 V라고 쓸까요? 로우 V는 마이너스 나블라 자승 도트 V에 입실론 제로를 도트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먼저 풀게요. 마이너스는 나중에 한다고 치고요. 나블라 자승 도트 V를 먼저 하면 나블라의 자승은 라운드 X의 제곱에 라운드의 제곱 더하기 라운드 Y의 제곱에 라운드의 제곱. 뒤에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없으니까. V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럼 V라는 전이함수를 X에 대해서 2번 편미분하게 되면 2X, 2가 될 거고 Y에 대해서 2번 편미분해도 2가 되니까 여기는 4가 나오네요. 그럼 여기가 4예요. 결국 답은 마이너스 4의 입실론 제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기에 없으니까 로우 V 값을 구하려면 마이너스 4 곱하기 입실론 제로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기 눌러보시면 마이너스 35.4 정도 3번이 정답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푸아송의 방정식만 알고 있으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되네요. 6번. 그림과 같이 전류 I가 흐르는 반지름 A미터인 원형 코일의 중심으로부터 X미터인 전피의 자개의 세기를 구하라고 합니다. X미터인 전피의 자개의 세기를 구하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럼 이거는 사실 원형 코일의 중심, 원형 코일 중심 축상 자개가 되는 거죠. 혹은 중심 선상 자개가 되죠. 저희가 원형 코일 중심 선상 자개라고 하는 자개인데 이를 왜 쓰죠? 원형 코일 중심 선상 자개라고 하는 H는 2배에다가 이거 어떻게 썼는지 기억이 나시나? 2배에다가 A의 제곱 플러스 스몰 R의 제곱인데 여기는 X의 제곱이죠? X의 제곱에 2분의 3승. 그죠? 2배의 A제곱 플러스 X의 제곱에 2분의 3승분의 A제곱 I다라고 하는 녀석을 썼던 거예요. 이게 원래 원형 코일 중심 축상자개가 되죠. 근데 보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대신에 앞에가 전부 다 2A분의 I로 뽑아져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곱하기 해주고 여기다가는 A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에다가 2분의 3승 그대로 써주시고 위에 a의 3승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뒷부분을 좀 볼게요. 뒷부분이 포인트죠. 어차피 앞엔 다 똑같으니까. 그럼 빨간색 부분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a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에다가 2분의 3승이라는 건 2분의 1승 쓰고요. a라고 쓰고 전체의 3승이라고 써도 어떻겠습니까? 같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죠. 2분의 1승이라는 건 사실 루트 a제곱 더하기 x제곱이란 얘기니까 여기가 보통 삼각형의 빗변을 구하는 거고 a가 높이가 되네요. 그럼 빗변분의 높이다라고 하는 거. 세타를 기준으로. 사인이란 얘기죠. 그럼 사인에 3승이 들어가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2번에 체크를 해주시면 6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재는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서 사인 3승이 한 번 더 더해진 게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쉬운 문제죠. 자, 다음 7번으로 넘어가시면 자유공간에 있어서 포인팅 벡터를 P라고 했어요. P-라고 쓰던 걸 그냥 P라고 한 겁니다. 이때 전개의 세기를 구하면 이라고 나왔네요. 보통 저희가 포인팅 벡터를 P- 나중에 P로 바꿀게요. S분의 P라고 해서 EH라고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요거에서 전개의 세기 2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2는 H분의 P- 포인팅 벡터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H라고 나온 게 없으니까 이거를 살짝 응용해서 2에다가 루트 입실론을 곱한 게 H의 루트 뮤를 곱한 거랑 같잖아요. 파동 고유 임피던스에서. 그럼 H라고 하는 자개는 루트에 뮤분의 입실론 곱하기 2니까 여기다 0, 공기 중이다 라고만 써주면 377분의 1의 2와 같으니까 여기다 넣어볼게요. 결국 2라는 값은 H 대신에 377분의 2분의 P의 다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2분의 377P-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 끊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풀겠습니다. 대각선으로 풀면 377P-는 2제곱이 되는 거고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P-는 377분의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377분의 2의 제곱이 되는 건데 2를 구하라는 게 아니네요. P네요. P. 그럼 요거 필요 없고요. P였어요. P. 여기가 지금 구하는 게 2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2로 구하겠습니다. 2는 루트 377P-와 같다. 자, P-는 포인팅 벡터를 제가 P-로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P로만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루트 377P라고 하는 3번에 체크해 주시면 7번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고 똑같은 문제예요. 체크하고. 자, 8번 문제는 더 쉽네요. 점전화 플러스 큐클롱의 무한평면도체가 나왔고요. 여기에 영상전화래요. 무한평면도체는 떨어진 거리가 동일한 곳에 같은 거리에 반대편으로 같은 크기지만 부호만 반대인 전화가 있는 영상전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Q라고 하는 2번이 되겠죠. 자, 다음 9번으로 넘어가실게요. 9번 문제. 그림과 같이 플러스 Q쿨롱으로 대전된 두 도선이 D미터 간격으로 평행하게 가설되었을 때 두 도선 간의 전개가 최소. 자, 전개가 최소라는 건 어차피 마이너스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0이라는 거예요. 그럼 전개가 0이 되는 지점은 부호가 동일할 때는 두 전화 사이예요. 두 전화 사이 어딘가가 0인데 뭐 한 군데를 P2가 0이다 라고 조건을 잡아주고 여기다 1쿨롱을 놔야 되죠. 단위 전화를 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플러스 Q쿨롱과 1쿨롱 사이에서의 반발력 E1이라는 게 생길 거고 또 플러스 Q쿨롱과 1쿨롱 사이에 반발력 E2라는 게 생기는데 결국 E1이라고 하는 반발력 전개와 E2라고 하는 반발력 전개가 같다라면 그 지점은 전개의 세기가 0이라는 거죠. 근데 거리를 모르니까요. 하나를 X라고 주고요. 나머지 거리는 D-X라고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E1부터 구할까요? E1은 얘로부터예요. 그럼 4파이 입실론 제로의 R제곱 대신에 X의 제곱분의 Q다라고 하나 쓰면 되고 E2는 4파이 입실론 제로의 D-X 전체의 제곱분의 Q다라고 쓰겠죠. 그럼 Q, 파이 입실론 다 없애버리고 X제곱이 D-X의 제곱과 같다라는 식이어서 양변에 루트를 씌워서 제곱을 다 벗기면 X라는 것은 D-X와 같다. 그럼 2X라는 것이 D와 같으니 X라는 거리는 2분의 D가 될다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D인 지점 4번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문제였고요. 밑에 더 있겠죠.
정전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는 문제입니다. 전개 에너지가 최소로 되는 전하분포의 전개이다. 1번이네요. 바로 끝났네. 정전계라고 하는 건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영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전개 에너지가 최소로 되는 전하분포의 전개이다라고 해서 저희 2장 책 첫 번째 줄에 두 가지 멘트가 정해져 있었던 거죠. 다음 11번으로 넘어가실게요. 전자 이쿨롱이 공기 중에 자개 H내를 H의 수직 방향으로 V의 속도로 돌입하였을 때 받는 힘. 자, 이런 거 있죠. F는 QBV의 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로렌츠의 힘 중에서 수직이니까 사인 90도 1되고요. QBV라는 건 EBV하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B를 μH라고 써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2μHV다라고 하는 거. 그냥 썼네. 그냥 여기다가 있는 거 다 쓰면 2라고 하는 거 하나 있고요. 뮤라고 하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V 있고 H 1번이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간단한 공식 문제였습니다. 다음 12번 문제 가도록 하시죠. 두께가 D미터인 판상 유전체의 양면 사이에 150V의 전압을 가하였을 때 내부에서 전개가 3 곱하기 10의 4승 볼트 퍼 미터였다면 판상 유전체의 두께를 찾아라 라는 얘기예요. 두께 D인데요. V는 ED라는 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E가 D분의 V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럼 어쨌든 두 가지에서 D라고 하는 두께는 2분의 V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거 찾는 거예요. D는 2라는 전개가 얼마로 나왔어요? 3 곱하기 10의 4승 볼트 퍼 미터. V라는 전위는 몇 볼트? 150볼트. 이렇게 되는 거죠. 미리로 계산하라니까 10의 3승 반대되는 거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5mm가 나올 거다라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13번은요. B2 자율이 μR인 철제 무단 솔레노이드가 있습니다. 평균 자로의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솔레노이드의 공극을 L0라는 길이로 줬어요. L0. 보통 저희는 이제 델타라는 길이로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L0로 준 거고 자기저항을 원래의 2배로 하겠답니다. 자기저항이 처음에 2배. 공극이 생기기 전에 2배로 하려면 얼마만한 공극을 만들면 되겠느냐라고 해서 공극의 길이를 찾으라는 문제네요. 자, 원래 이렇게 되는 거죠. 환상 솔레노이드에 공기구멍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자기저항을 구하면 μ0에다가 μs에다가 면적 s분의 L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만약 이 환상 솔레노이드에 공기구멍이 생겼다. 그때의 합성 저항은 원래 거에다가 공기구멍 부분을 합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μ0에 μs의 면적 s분의 L 플러스 μ0에 s분의 LG 오브 델타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는 여기 L0로 썼으니까 L0로 쓰겠습니다. 자, 이러면 요거를 통분하면은 μ0 μs 면적 s분의 L 플러스의 μs의 L0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처음 자기 저항이고 구멍이 생겼을 때의 나중 자기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배수를 찾을 때 몇 배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처음 거분의 나중 거 쓰면 되니까 처음 거 μ0에 μs의 면적 s분의 L 분의 나중 거 μ0에 μs의 면적 s분의 L 플러스 μs L0라고 쓰기로 했었죠? 그럼 여기가 어차피 약분이 될 거고 L분의 L이면 1 플러스 L분의 μs의 L0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지금 얼마가 나왔다는 거였어요? 2배 차이가 됐다라는 거죠. 그럼 공극의 길이라고 하는 걸 찾는 거예요. 이건 μs가 되는 거고. 이때 나머지 것들을 한번 조건을 찾아야 돼요. 요 식에서 나머지 것들 찾을 건데 길이는 L메타이고 나머지 것 따로 없네요. 그럼 여기가 2가 되려면요. 어쨌든 여기가 L이라는 얘기가 되네. 자, 이거 뭐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더한 결과가 2가 되려면 여기가 L이어야 L분의 L이 1이 되고 1하고 더해서 2가 되니까 결국 식은 μs 곱하기 L0가 L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공극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L0는 μs분의 L로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μs분의 L이다. 그죠? 2번에 보면 μr분의 L이다 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체크하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있었으면 대입을 해보겠는데 수치가 없었으니까 문자 그대로 만들 수밖에 없었죠. 다음 문제 한번 가도록 하죠.
반지름이 Am인 구도체에 전하 Q쿨롱이 주어질 때 구도체 표면에 작용하는 정전 응력 뉴턴 퍼 제곱미터네요. 면적당 작용하는 힘인데 Q라는 게 들어갔죠. 일반적으로 면적당 작용하는 힘 F는 면적분의 힘 F라고 해서 뉴턴 퍼 제곱미터를 쓰는 건 맞습니다. 이때 네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2입실론분의 로우 S의 제곱이라는 식이 있고 2입실론분의 D의 제곱이라는 식이 있고 2분의 1배의 2제곱의 입실론이라는 식도 있고 2분의 1배의 2D라는 식이 있는데 Q를 쓰려면 여기가 밖에 없죠. 여기다가 그냥 대입하면 2배의 입실론 제로라고 쓸까요? 거기에 로우 S는 S분의 Q 그거의 제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을 때 2입실론 제로에다가 S의 제곱분의 Q제곱이다 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에서 어떤 도체라고 나왔냐면 구도체라고 나왔어요. 그럼 구도체의 면적 S자리는 이렇게 바뀌죠. 2배의 입실론 제로라고 쓰고 구의 넓이는 4파이 R의 제곱이 되는 거죠. 거기에 제곱분의 Q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풀어주면 4, 4, 16이 되니까 4, 4, 16이 되죠. 4, 4, 16. 16 곱하기 2 하면 32. 일단 수치는 32라는 게 하나 만들어지고 입실론 제로 만들어지고 파이의 제곱이 만들어지고 R에는 4승이 될 거고 Q의 제곱이다. 이런 게 되겠네요. 그래서 32라는 숫자가 있어야 되고 파이 제곱 있고 입실론 제로 있고 R, A로 썼네요. 얘가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숫자 만들어내는 거예요. 면적 진짜로 대입해서 좀 특이한 거는 구의 넓이가 4파이 R 제곱이라는 걸 만약에 몰라서 파이 R 제곱으로 풀어버리면 그때는 진짜 골치 아파지는 거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이 각각 0.2m, 0.5m가 되는 동심 구간의 고유장이 2 곱하기 10의 12승 5m, 비유전율이 100인 유전체를 채우고 내외 동심 구간에 150V의 전이차를 가할 때 유전체를 통하여 흐르는 누설 전류를 구하라고 하네요. 누설 전류를 구해라? 이거 전류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는데 원래 I가 R분의 V잖아요. 근데 이거 R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입실론 로우분의 CV라고 하는 거 있죠. 뭐예요 이거? R이 로우 S분의 L이라는 거하고 C가 D분의 입실론 S라는 거 곱해서 S 면적 약분 간격 약분하면 R 곱하기 C가 입실론 로우라는 거에서 R 값을 C분의 입실론 로우로 대입하니까 결국에는 입실론 로우분의 CV 값으로 누설 전류를 계산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근데 요런 게 이제 지금 나온 게 동심 구도체니까 동심 구도체에서는 C 값을 알 수 있죠. C 값을 제일 많이 쓰는 게 큰 거 B-A분의 4파이 입실론의 A 곱하기 B라는 공식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C를 제외한 입실론 로우분의 V 곱하기 C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입실론이라는 값이 얼마가 나왔나요?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 할 거니까는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 따로 뭐 이거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입실론 S가 100이라고 나왔고요. 그럼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 100 이렇게 해주고 곱하기 로우라고 하는 고유저항이 2 곱하기 10의 12승 분의 V라는 게 150 곱하기 하기를 C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이미 만들어냈던 거니까 B-A분인데 B가 얼마야? 0.5 0.5 마이너스 A가 0.2 B-A분의 4파이 입실론 4파이의 입실론 제로 곱하기 A 곱하기 B니까 A가 0.2 곱하기 0.5 이렇게 쓰는 거고 단위는 따로 없죠? 이렇게만 만들어주시면 되겠네요. 해서 여기서 입실론 제로를 약분을 시켜놓고 나머지 계산기 가지고 눌러주면 그 결과가 얼마냐라고 봤더니만은 이게 2번이 정답이 된대요. 3.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라고 하는 2번이 정답이 나온다는 건데 꼭 한번 눌러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우분의 V 해가지고 2 곱하기 10의 12승 분의 100 여기에 100하고 하나 없어지는 게 있나? 입실론 S값 있었나요? 쌤 여기 입실론 S값? 잠깐만 볼게요. 아 그렇지. 입실론 S가 100이었으면요. 쌤 여기 입실론 제로만 약분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100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죠? 여기도 요 사이에 아이고 죄송해요. 요 사이에도
입실론 S라는 게 들어가야 되니까 요 입실론 S 100이라는 거 넣어서 얘도 어차피 약분이 되죠. 그러면 어차피 비유전율이랑 입실론 제로라는 진공식 유전율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눌렀을 때 나오는 값이 3.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라고 합니다. 예, 맞아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괜히 제가 입실론에서 빼버리면 또 고민하실까봐 확인 한번 해드렸어요. 16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체 내의 전속 밀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이건 뭐 진전함 아니다라는 거죠. 늘 나왔을 때보다 항상 진전함만 가지고 하는 게 전속 밀도니까 16번은 1번이 될 거고 17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전개와 자개의 위상관계를 찾으라고 하는데 전자장이라고 하는 12장을 보시면 전자파는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위상차가 존재하지 않죠. 동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판자석의 세기가 m이 되는 판자석을 보는 입체각 오메가인 점인 자위를 구해라. u를 구하는데 u를 구할 거면 4파이의 뮤제로의 r분의 m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 요걸 안 쓰죠. 요거 대신에 판자석의 세기 m 델타라는 걸 써서 시그마 s 곱하기 델타다 이걸 많이 쓰잖아요. 그럼 요거 대신에 어떻게 바뀝니까? 4파이의 뮤제로분의 m 델타 곱하기 입체각 오메가 이렇게 썼던 거죠. 그래서 오메가라는 입체각은 별다른 말이 없을 때는 2파이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쓰는 거였고 무한히 접근시켰다라는 멘트가 들어가면 2파이를 쓰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긴 거 찾아야 되니까 4파이 뮤제로분의 m 오메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째는 4번. 19번 문제 보시죠. 진공 중에 높인 3 마이크로쿨롱의 점전하에서 3m 되는 점의 전개. 이거 뭐 전개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자승분의 Q니까 3의 제곱분의 Q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되죠. 그러면 3 곱하기 10의 3승 3000이네. 4번.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진공 중에 1쿨롱의 전하에 대한 정의로 옳은 걸 찾으라고 한대요. 근데 이게 보시면 힘을 구할 때요. 저희가 쓰는 공식이 4파이 입실론 제로의 R자승분의 Q1, Q2잖아요. 근데 이게 1쿨롱이라는 전하가 나왔다라는 거 이것을 쿨롱 상수로 바꾸면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1제곱분의 1 곱하기 1이 돼가지고 힘 자체가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얘기는 Q1과 Q2는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일단 2, 4는 빼고 1이나 3 중에 거리는 1m고 작용력은 쿨롱 상수만큼이죠.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뉴턴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진공 중 1쿨롱의 전하에 대한 정의로 옳은 거는 1쿨롱짜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정답을 20번에는 1번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풀어보려고 했던 16년도 1회 문제를 모두 풀어보게 된 거죠. 그럼 많이 어렵지 않고 좀 평이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잘 안 되시는 문제들을 한 번씩 더 보시고 계산기는 꼭 눌러보셔야 돼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